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묘청의 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소경촌도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 이루어질 듯한 분위기 속에서 몇 년의 시간이 흘렀고 1132년 드디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화재가 일어난 것입니다. 폐하, 서경의 대화궁 주변에 벼락이 수십 차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불이 났고 궁의 일부가 전소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필시 상스럽지 못한 일인 줄로 아뢰옵니다. 서경 촌도를 반대하는 자들의 보고가 잇따랐습니다. 이 자들이 서경 촌도를 반대하기 위해 발악을 하는구나. 내가 몸이 좀 고되더라도 서경에 자주 가는 수밖에 없겠구나. 1132년 인종은 여론을 무마하고 서경촌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또다시 서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서경 진입을 얼마 앞두고 느닷없이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폐하,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워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다고 하옵니다. 그 순간 돌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점점 거세지며 거대한 바람으로 변해 왕의 행렬 쪽으로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놀란 말들이 날뛰기 시작했고 몸이 가벼운 사람은 견디지 못하고 바람에 날려가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돌풍에 왕의 행렬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람이 잦아들자 이곳저곳에서 신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폐하가 사라졌다. 왕의 행방을 잃는 것은 국가 초비상사태에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주변을 샅샅이 뒤진 끝에 바람에 날아간 인종을 찾아내긴 했지만 서경촌도의 목구름은 잔뜩 뛰게 됐습니다. 인종의 서경 방문을 위해 대대적인 준비를 했던 묘청은 당황했고 서경촌도를 반대하던 김부식 일파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 저울의 추가 다시 개경파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묘청의 난에 기운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인종은 돌풍이 몰아친 곳에서 멀지 않은 숲에서 정신을 잃은 채 결국 발견되기는 했지만 회복을 위해 며칠을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필 왕의 서경 행차 기간에 발생한 이 일로 인해 묘청은 마음이 몹시 다급해졌습니다. 폐하, 이는 서경의 지력이 너무 강하여 생긴 일이옵니다. 폐하께서 높으신 덕으로 다스린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신이 폐하 대신들을 위해 연회를 준비하였습니다. 대동강에 배를 띄우고 서경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시다 보면 그간의 여독이 싹 풀리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공의 잘못인가? 오늘은 날이 아주 화창한 것이 뱃놀이하기 참 좋은 날이구나. 어서 채비를 서둘러라. 인종 일행이 묘청의 권유에 의해서 뱃놀이를 시작했고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 위에서 뱃놀이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였습니다. 그때 신하 하나가 어색한 연기를 하며 배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것이 무엇인가? 어휴, 이 참 기이한 일이로구나. 강물에 오색무지개가 저리도 선명히 새겨지다니 말이오. 인종도 기이하게 여겨 바라보자 묘청이 재빨리 인종의 앞으로 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폐하, 저것은
대동강에 살고 있는 신령한 용이 몸 안에 침을 뿜어낸 것이옵니다. 이는 필시 매우 상스러운 징조입니다. 부디 폐하께서 서경에 오래오래 머물러 주시옵소서. 여기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에 인종을 비롯한 모두가 놀라고 있을 때 김부식이 은밀히 사람을 보내 강 건너편과 주위를 수색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김부식의 군사들에 의해 체포되어 끌려왔습니다. 보고 내용은 지금과 같습니다. 이 자들이 오색덕에 기름을 묻혀 강 아래에서 흘려보냈다고 합니다. 낮에 대동강물에 뜬 무지개는 신령한 용의 것이 아니라 불경한 자들의 요망한 짓거리였습니다. 이를 사주한 자는 명약관하에 보였고 정지상은 묘청을 불러 크게 질책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왜 시키지도 않은 짓거리를 해서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냐 이 말입니다. 다 된 밥이라니요. 내가 여기 서경에서 고군분투하는 동안 공원 개경에서 무엇 했소이까? 여기까지 온 것이 정녕 누구 덕인 줄 모르시오? 여기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공연 개경에서 당신 일이나 제발 잘 좀 하시오. 정지상이 완전히 열이 받았습니다. 이 뭐라고? 이놈의 죽놈이 어디서 감히? 잘 들어라. 너는 나의 꼭두각시일 뿐이다. 생각, 판단, 결정 이런 건 내 놈의 머리에 살 일이 아니다. 그저 내가 알려준 대로 너는 떠들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다. 다시 한번 내 앞에서 불경한 태련도를 보인다면 내 놈은 서경천도도 보지 못하고 이번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말없이 정지상의 말을 듣고 있던 묘청은 정지상이 자리를 뜨자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나리 뜻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때의 묘청이 아닙니다. 조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경천도 반대의 목소리는 나날이 커졌고 현실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묘청엔 설상가상으로 믿었던 인종이 예정되었던 서경 행차를 취소하는 일이 발생하기까지 했습니다. 인종의 입장에서도 서경천도의 추진으로 인해서 심리적, 육체적으로 탈진 상태에 이르르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는 언제나 인간이 저지르는 법이지요. 서경천도의 마지막 기회이자 명분을 완전히 날려버리는 초대형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1135년 정월 서경의 행정 책임자인 분사실랑 조광과 군사 책임자인 분사병부 상서 유창동이 묘청과 함께 난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과서에서 많이 보게 된 묘청의 난입니다. 서경을 행정, 군사적으로 장악한 이들은 반대하는 자들은 투옥하고 개경으로의 징격까지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게 징격을 고려했던 것입니다. 인종의 폐위를 주장했던 것이 아닙니다. 묘청을 비롯한 서경천도파는 서경을 일단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조정에서도 움직임이 있어야겠죠. 이에 개경파의 수장인 김부식이 토벌대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건 어차피 당연한 결과겠죠. 그리고 인종 앞에 나섰습니다. 인종이
김부식에게 친히 당부를 합니다. 장군, 우선 황복을 권유하여 회유하도록 하시오. 무력 진압이 필요할 경우에는 성안의 백성들은 무고하니 그 우두머리만 잡아 처형하도록 하시오. 김부식은 왕의 명령을 한쪽 귀로만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립니다. 김부식은 서경으로 향하기 전 개경에 남아있던 서경파 정지상과 백수환, 김한 등을 제거해버립니다. 수하 장수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장군, 추후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사옵니다. 역도의 무리와 오랜 시간 뜻을 같이 한 자들이다. 지금 죽이지 않으면 영원히 후한에 남을 것이며 어쩌면 묘총보다 이자들의 처리가 시급하다. 서경천도를 주장하고 있는 천도파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명분이 난이 서경에서 일어났습니다. 김부식도 이 기회를 놓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 하나, 개경 내에 있던 서경 천도파가 속수무책으로 김부식에 당한 것을 보면 묘총과 정지상 사이에 교감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묘총은 서경을 확실히 장악했다고 생각했지만 이는 잊을 수 없는 오판이며 자신의 자만이었습니다. 김부식의 광군이 몰려오자 분사시랑 조광은 묘총을 비롯한 난의 주요 인사를 죽여버리고 성문을 잠근 채 김부식을 상대로 항복 조건을 논의합니다. 그러나 김부식은 항복 요구를 거절합니다. 얘들을 살려둘 필요가 없던 거죠. 왕명을 거부한 거죠. 김부식은 광군을 이끌고 서경파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총공세를 펼칩니다. 성내에서는 강렬한 저항이 있었지만 결국 묘총의 난은 이렇게 진압됐습니다. 묘총은 난 초기에 이미 죽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숙종, 윤관, 예종, 이자경, 척준경에 이어 1145년 인종의 죽음으로 고려사에 제가 준비한 이야기도 마무리가 됩니다. 묘총의 난 이후 문벌 귀족의 권력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들의 권력 독점으로 인한 횡포와 부작용은 고려라는 거대 유기체의 시스템에 오작용을 일으키고 맙니다. 그리고 인종의 맏아들인 18대 의종에 이르러 무신정변이 일어난 것은 역사의 당연한 기결일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묘총의 난에 대해서 들려드렸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재미있는 한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